일주일에 한 번 비만 치료 때문에요. 스스로한테 주사를 놔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좀 그렇죠. 네, 처음 몇 번이야 괜찮겠지만 이게 평생 매주 반복된다면요? 매주요? 이 일주일에 한 번의 의식을 한 달에 한 번의 자유로 바꿔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그 질문의 무게를 아주 깊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바이오 기업 펩트론에 대한 분석 자료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현재 연매출이 한 4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네. 어떻게 시장에서 9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이 작은 회사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그 이면을 파고들고 있죠. 네, 오늘 저의 목표는 단순히 이 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점치는 걸 좀 넘어서는 겁니다.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보니까 하나의 플랫폼 기술이 어떻게 이 거대한 시장의 판을 뒤흔드는지, 그렇죠. 그 뒤에 숨겨진 전략적인 체스 게임이 정말 치밀하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걸 함께 추적해 보는 거죠. 맞습니다. 이 자료 전체를 딱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현재 실적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바로 미래의 표준이 될 가능성, 이겁니다. 미래의 표준. 네. 시전은 펩트론이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투약 주기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기술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데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더 좋은 약이 아니라 약을 전달하는 더 좋은 방법에 모든 게 걸려 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부터 그 근거들을 하나씩 좀 입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죠. 세계 최대 제약사 중 하나인 일라이 릴리가 펩트론하고 기술평가 계약을 2026년 10월까지 연장했다. 이 소식인데요. 네. 근데 잠깐만요. 보통 계약이 연장되거나 지연되면 이거 뭔가 문제 생긴 거 아닌가요?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악재로 받아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료는 이걸 아주 강력한 긍정적 신호라고 분석하네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반전입니다. 자료의 분석을 보면요. 이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에요. 지연이 아니면 뭔가요? 마라톤으로 치면 이제 거의 마지막 한 1마일, 그러니까 본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관문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봐야죠. 최종 관문이요? 네. 지금 진행 중인 단계가 바로 생체내 실험, 즉 인비보 테스트, 그리고 또 하나가 최적 용량 확보 단계거든요. 그게 기술 평가에서 가장 까다로운 마지막 시험 단계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군요. 맞습니다. 시험관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동물 모델에서 약효를 테스트하고 부작용 없이 최적의 효과를 내는 용량을 찾아내는 가장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끝판왕 단계에 도입한 거죠. 근데 이게 왜 다른 경쟁사들한테까지 그렇게 강력한 신호가 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인증 효과라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인증 효과요? 네, 제약업계에서 가장 깐깐하기로 소문난 심사위원이 바로 일라이 릴리거든요. 그렇죠. 그 릴리가 몇 년에 걸쳐서 수많은 돈과 인력을 투입해서 이 기술을 검증하고 있다. 이 사실 자체가 온 시장에 대고 확성기로 외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 기술은 진짜입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우리가 보증합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릴리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다른 경쟁사들 눈에는 펩트론 기술의 신뢰도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와, 릴리가 공들여서 펩트론의 몸값을 대신 올려주고 있는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릴리가 의도치 않게 펩트론의 가치를 전 세계에 광고해주는 동안 업계 1위인 노보노디스크는 그 상황을 아주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겠군요. 네, 자료에서도 이 상황을 절박함, 딱 이 한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절박함. 절박함이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한 게요. 노보노디스크는 최근에 월 1회 투여 기술을 확보하려고 공들였던 회사가 있었어요. 그 메세라 말씀이시죠? 네, 메세라 인수에 실패했습니다. 이게 정말 뼈아픈 실책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경쟁사인 릴리가 펩트론 기술을 먼저 손에 넣어서 세계 최초 월 1회 비만 치료제를 출시한다? 와, 그럼 지금 1위 제품인 위고비의 아성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1등이 느끼는 2등의 추격 공포가 가장 크다고 하잖아요.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심정에 딱 그럴 겁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CEO가 갑자기 M&A에 55조 원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 공표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발언의 배경에 바로 이런 초조함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펩트론의 전략이 정말 영리하다고 느낀 게 비독점 라이센스라는 카드예요. 그 부분.
보통 이런 기술은 한 회사에 독점적으로 팔아서 값을 최대로 받으려고 하지 않나요? 여러 회사에 팔 수 있게 문을 열어두면 가치가 좀 희석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자료는 이걸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해요. 신의 한 수? 왜냐하면 펩트론은 이 기술을 한 회사에 파는 게 아니라 두 거인을 경쟁시키는 구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 경쟁을 시킨다. 네, 릴리와의 계약이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노보노디스크는 아무런 법적 장벽 없이 즉시 협상 테이블에 뛰어들 수가 있는 거죠. 릴리가 저만큼 베팅했어? 우리는 더 크게 베팅하겠다. 이게 가능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기술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게 아니라 두 경쟁자의 자존심과 미래를 건 경매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와, 55조 원의 실탄을 든 노보에게 펩트론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그야말로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한 생존의 열쇠가 된 셈이네요. 그렇죠. 와,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이건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두 거대 개국 사이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무기를 양쪽에 다 제시하면서 몸값을 극대화하는 전략이군요. 네, 정말 체스 게임 같죠? 근데 이 드라마를 더 극적으로 만드는 외부 요인이 또 있더라고요. 바로 미국 FDA, 그러니까 이 게임의 심판이 갑자기 펩트론한테 유리하게 규칙을 바꿔줬다는 점입니다. 네, 맞아요. 시장 내부의 경쟁 구도에 더해서 이 규제라는 외부 환경까지 정말 완벽한 순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뭔가요? 핵심은 바이오 베터 기술에 대한 FDA의 태도 변화입니다. 바이오 베터요? 네, 바이오 베터. 쉽게 말해서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기존 약에다가 새로운 기술을 더해서 더 나은 베터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건데요. 아, 펩트론의 기술. 그러니까 주사 횟수를 줄여주는 기술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이 어떻게 바뀐 건가요? 자료는 두 가지 결정적인 변화를 딱 짚어주는데요. 첫째, 원래 이런 바이오 베터 약물도 신약처럼 임상시험을 2번 이상 거쳐야 했어요. 네, 근데 이걸 단 한 번으로 축소했습니다. 한 번으로요. 와, 이거 엄청난데요? 이것만으로도 개발 기간이 최소 1년에서 3년이 단축되고요. 그 기간 동안 들어가는 수천억 원의 비용이 그냥 사라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와,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는 AI를 활용한 신속 심사 제도를 도입했다는 겁니다. AI 심사요? 네, 방대한 임상 데이터를 AI가 훨씬 빠르게 검토해서 특정 의약품은 한 달 이내에 승인까지 내주겠다. 이런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와, 그러니까 펩트론과 손잡을 빅파마 입장에서는 상업화까지 가는 길에 놓여있던 가장 큰 장애물 2개, 시간하고 규제 허들이 한꺼번에 낮아진 거네요. 그렇죠. 이건 뭐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갑자기 결승선이 10km 앞으로 당겨진 거네요. 하하, 정확한 비유입니다. FDA의 이런 변화는 펩트론의 기술 가치를 내부적으로 몇 배나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온 거죠. 우리 기술 쓰면 훨씬 빠르고 싸고 확실하게 제품 출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드라마의 주인공인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 그 자체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죠. 자료에서 기존 기술은 거칠게 타오르는 불꽃에, 스마트 대포는 은은하게 타는 양초에 비유한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아, 네. 그 비유가 기술의 핵심을 정말 잘 설명해 주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기존의 약물을 오래가게 만드는 기술들은 대부분 초기에 약물이 필요 이상으로 확 방출되는 그 초기 과다 방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불꽃이 확 타오르듯이요. 네. 그때 환상은 막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을 심하게 겪을 수 있고 정작 약효가 필요한 시점에는 농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반면에 스마트 대포는 마치 양초가 일정한 속도로 서서히 타들어가듯 한 달 내내 약물을 거의 균일한 농도로 방출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약효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 양초 효과 외에도 이 기술이 경쟁자들과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장점들이 더 있겠죠. 네, 자료를 바탕으로 3가지로 딱 압축할 수 있습니다. 네, 뭔가요? 첫째는 약물의 활성을 지켜내는 능력입니다. 이런 약물 전달 기술은 제조 과정에서 유기용매 같은 화학물질을 쓰는데 그때 약효를 내는 핵심 성분이 손상되기 쉽거든요. 아, 펩타이드가요? 네, 하지만 펩트론은 독자적인 공정으로 이 손상을 최소화해서 약물의 활성을 90% 이상 보존합니다. 거의 원본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와, 90%요? 그리고 둘째는 방금 말씀드린 양초 효과, 즉 일정한 방출 제어 능력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대량 생산 준비가 끝났다는 점입니다. 대량 생산이요? 네, CGMP급 5성 공장을 기존보다 10배나 확장해뒀는데요. CGMP급. 네, CGMP라는 게 의약품 제조 시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국제표준 등급이에요.
전 세계에 공급할 준비가 끝났다는 공인인증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조 기술의 병목 혹은 기술적 락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 기술의 사업적 가치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들리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정말 영리한 지점인데요. 스마트 대포 기술의 제조 공정이 워낙 독특하고 정교해서요. 네. 네. 릴리나 노보 같은 빅파마가 이 기술의 사용권을 사가더라도 자기들 공장에서 이걸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 정말요? 네, 반드시 펩트론의 오송 공장에 생산을 맡겨야만 하는 구조인 거죠. 와. 이건 단순히 기술 사용료 로열티를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품이 판매되는 내내 안정적인 위탁 개발 생산, 즉 CDMO 매출이 보장되는 강력한 기술적 락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한 번 고객이 되면 평생 고객이 되는 구조를 설계했다. 그렇죠. 이건 프린터를 싸게 팔고 잉크로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사업 모델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빅파마를 상대로 협상력을 갖는 슈퍼을이 되겠다는 전략. 자료에서는 이걸 알테오젠 모델이라고 부르더군요. 네, 앞서 말한 그 비독점 전략과 락인 효과가 바로 이 알테오젠 모델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아, 연결이 되는 거군요. 네, 펩트론의 궁극적인 목표는 특정 파트너 한 곳에 운명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 대포라는 플랫폼 자체를 비만 치료제 시장의 필수적인 공용 인프라로 만들겠다는 거죠. 마치 스마트폰 만드는 모든 회사가 퀄컴의 통신칩을 써야 하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월 1회 제형을 만들고 싶어? 그럼 우리 기술을 쓸 수밖에 없어.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죠. 근데 이게 그냥 희망 회로에 그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요. 이런 전략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있어야 다른 빅파마들도 설득이 될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자료는 그 근거로 루프론이라는 전립선암 치료제의 상업화 성공 사례를 제시합니다. 루프론. 네, 펩트론은 이 제품으로 14년간의 길고 긴 적자 터널을 끝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내년부터 강화되는 미국 시장의 생물학적 동등성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이 이 루프론의 개량 버전밖에 없다는 겁니다. 와, 그럼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미 우리 기술을 쓰면 시장의 표준을 장악할 수 있다는 성공 사례를 하나 만들어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성공 레퍼런스는 아직 월 1회 제형 기술이 없는 화이자나 로슈 같은 시장의 후발주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제안이 되는 거죠. 펩트론과 손잡으면 우리도 단숨에 릴리, 노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는 거군요. 네. 이렇게 잠재적 파트너가 늘어날수록 펩트론의 접상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진정한 알테오젠 모델이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니 펩트론의 가치는 단순히 뛰어난 기술 하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 기술을 중심으로 시장 1, 2위의 절박한 경쟁 구도, 마치 약속한 듯 열린 규제의 길, 그리고 기술을 돈으로 바꾸는 영리한 사업 전략까지 모든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대한 기계 같습니다. 네, 모든 조건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리고 자료는 2020년 10월이라는 특정 시점을 위대한 변곡점으로 지목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 평가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이죠. 자료는 이때 펩트론의 플랫폼이 사실상 글로벌 표준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 지금까지의 막연했던 기대감이 수조 원대의 계약 규모와 실적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는 거죠. 어쩌면 그 순간이 제약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걸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누가 더 효과 좋은 약을 만드나에서 누가 그 약을 가장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알리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저희는 하나의 기술이 어떻게 거대한 시장의 지형도를 바꾸고 나아가 전 세계 수많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지 그 거대한 가능성을 엿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던졌던 질문을 여러분께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매주 반복되던 주사의 고통을 한 달의 자유로 바꾸는 이 플랫폼. 전 세계 비만 치료 제시장의 전달 방식을 통일할 표준이 될 가능성을 품은 이 기술의 가치를 당신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